제5편 제과기능사 모의고사 7회 서적 442에서 450쪽 문제 1번부터 60번 문제와 보기를 읽은 후 정답과 해설이 나옵니다. 문제 1번 초콜릿 케이크에서 우유 사용량을 구하는 공식은 1. 설탕 더하기 30 빼기 코코아 곱하기 1.5 더하기 전란 2. 설탕 빼기 30 빼기 코코아 곱하기 1.5 빼기 전란 3. 설탕 더하기 30 더하기 코코아 곱하기 1.5 빼기 전란 4. 설탕 빼기 30 더하기 코코아 곱하기 1.5 더하기 전란 답은 3번 설탕 더하기 30 더하기 코코아 곱하기 1.5 빼기 전란 우유 더하기 계란은 설탕 더하기 30 더하기 코코아 곱하기 1.5 우유는 설탕 더하기 30 더하기 코코아 곱하기 1.5 빼기 계란 물은 우유 곱하기 0.9 분유는 우유 곱하기 0.1 위와 같은 순서로 이해하면서 암기하면 된다. 우유와 계란은 수분 공급과 구성재료의 역할을 하고 설탕, 코코아는 고형분과 연화재료의 역할을 한다. 문제 2번 파운드 케이크를 구울 때 윗면이 자연적으로 터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반죽 내에 수분이 불충분한 경우 2. 반죽 내에 녹지 않은 설탕 입자가 많은 경우 3. 팬에 분할한 후 오븐에 넣을 때까지 장시간 방치하여 껍질이 마른 경우 4. 오븐 온도가 낮아 껍질이 서서히 마를 경우 답은 4번 오븐 온도가 낮아 껍질이 서서히 마를 경우 구울 때 오븐의 온도가 높아 파운드 케이크의 윗면 껍질이 빨리 형성되면 윗면이 자연적으로 터진다. 문제 3번 커스터드 푸딩은 틀에 몇 % 정도 채우는가? 1. 55% 2. 75% 3. 95% 4. 115% 답은 3번 95% 시험에 나온 제품들의 적정 패닝량 파운드 케이크 70% 스펀지 케이크 60% 초콜릿 케이크 55에서 60% 푸딩 95% 문제 4번 반죽의 비중이 제품에 미치는 영향 중 관계가 가장 적은 것은 1. 제품의 부피 2. 제품의 조직 3. 제품의 점도 4. 제품의 기공 답은 3번 제품의 점도 반죽의 비중은 완제품의 부피, 기공,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반죽의 점도와는 관계가 밀접하지만 제품의 정도와는 관계가 적다. 문제 5번 과자의 포장재료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1. 방수성일 것 2. 위생적일 것 3. 상품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 4. 통기성일 것 답은 4번 통기성일 것 통기성, 투과성이란 공기가 통하는 것인데 포장지에 통기성이 있으면 과자가 마른다. 문제 6번 일반적으로 슈 반죽에 사용되지 않는 재료는 1. 밀가루 2. 계란 3. 버터 4. 이스트 답은 4번 이스트 슈 반죽은 과자로 분류되므로 이스트가 사용되지 않는다. 문제 7번 반죽의 희망 온도가 27도이고 물 사용량은 10kg 밀가루의 온도가 20도 실내 온도가 26도 수돗물 온도가 18도, 결과 온도가 30도일 때 음의 양은 약 얼마인가? 1. 0.4kg 2. 0.6kg 3. 0.81kg 4. 0.92kg 답은 4번 0.92kg 마찰계수는 결과 온도 30 곱하기 3한값 90에서 밀가루 온도 20도 더하기 실내 온도 26도 더하기 수돗물 온도 18 더한값 64를 빼면 26이 된다. 사용할 물 온도는 희망 온도 27도 곱하기 3한값 81에서 밀가루 온도 20도 더하기 실내 온도 26도 더하기 마찰계수 26한값 71을 빼면 9가 된다. 얼음 사용량 공식은 사용할 물량에 수돗물 온도 빼기 사용물 온도를 곱한 값을 80 더하기 수돗물 온도 한 값으로 나누므로 사용할 물량 10kg에 수돗물 온도 18도 빼기 사용할 물 온도 9도 한 값 9를 곱하면 90이 되고 이 90을 80 더하기 수돗물 온도 18도 한 값 98로 나누면 0.918kg이 된다. 보기에 근사치 0.92kg이 있으므로 4번이 답이 된다. 문제 8번 슈제조시 반죽 표면을 분무 또는 침지시키는 이유가 아닌 것은 1. 껍질을 얇게 한다. 2. 팽창을 크게 한다. 3. 기형을 방지한다. 4. 제품의 구조를 강하게 한다. 답은 4번 제품의 구조를 강하게 한다. 제품의 구조를 강하게 하고자 한다면 슈 배합의 유지량을 줄이고
계란량을 늘린다. 문제 9번 퍼프 페이스트리의 팽창은 주로 무엇에 기인하는가? 1. 공기 팽창 2. 화학 팽창 3. 증기압 팽창 4. 이스트 팽창 답은 3번 증기압 팽창 퍼프 페이스트리에서 퍼프의 뜻은 유지 속에 함유된 수분이 형성하는 한 모금의 증기압이다. 그러므로 팽창 유형은 증기압 팽창이다. 문제 10번 제과 제빵 공장에서 생산 관리 시 매일 점검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제품당 평균 단가 2. 설비 가동률 3. 원재료율 4. 출근율 답은 1번 제품당 평균 단가 제품당 평균 단가는 제품 제조 시 투입되는 요소들의 변동폭이 발생될 때 점검할 사항이다. 문제 11번 일반적인 도넛의 가장 적당한 튀김 온도 범위는 1. 170에서 176도 2. 180에서 195도 3. 200에서 210도 4. 220에서 230도 답은 2번 180에서 195도 튀김 온도가 지나치게 낮으면 제품에 기름이 많이 흡수되고 지나치게 높으면 제품 속이 덜 익는다. 문제 12번 도넛의 설탕이 수분을 흡수하여 녹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1. 도넛에 묻는 설탕의 양을 증가시킨다. 2. 튀김 시간을 증가시킨다. 3. 포장용 도넛에 수분을 38% 전후로 한다. 4. 냉각 중 환기를 더 많이 시키면서 충분히 냉각한다. 답은 3번 포장용 도넛에 수분을 38% 전후로 한다. 도넛의 표면에 묻힌 설탕이 수분을 흡수하여 녹는 현상을 발한이라고 한다. 도넛의 수분 함량을 21에서 25%로 한다. 문제 13번 케이크 반죽에 있어 고율 배합 반죽의 특성을 잘못 설명한 것은 1. 화학 팽창제의 사용은 적다. 2. 구울 때 굽는 온도를 낮춘다. 3. 반죽하는 동안 공기와의 혼합은 양호하다. 4. 비중이 높다. 답은 4번 비중이 높다. 반죽형 반죽인 고율 배합 반죽은 설탕, 유지, 계란의 비율이 높아 반죽 속에 공기가 많이 함유되므로 비중이 낮다. 문제 14번 도넛을 글레이즈할 때 글레이즈의 적정한 품온은 1. 24에서 27도 2. 28에서 32도 3. 33에서 36도 4. 43에서 49도 답은 4번 43에서 49도 도넛 글레이즈는 40에서 50도가 적당하나 도넛에 설탕으로 아이싱하면 40도 전후가 좋고 퐁당은 38에서 44도가 좋다. 문제 15번 다음 중 거품형 쿠키로 전란을 사용하는 제품은 1. 스펀지 쿠키 2. 머랭 쿠키 3. 스냅 쿠키 4. 드롭 쿠키 답은 1번 스펀지 쿠키 거품형 쿠키로 전란을 사용하면 스펀지 쿠키이다. 거품형 쿠키로 흰자를 사용하면 머랭 쿠키이다. 문제 16번 10kg의 베이킹 파우더에 28%의 전분이 들어있고 중화가가 80이라면 중조의 함량은 1. 3.2kg 2. 4.0kg 3. 4.8kg 4. 7.2kg 답은 1번 3.2kg 베이킹 파우더는 전분, 산염제, 탄산수소나트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10kg 중 전분의 양은 10kg 곱하기 0.28하면 2.8kg이 되고 전분을 제외한 산염제와 탄산수소나트륨은 10kg 빼기 2.8kg 하면 7.2kg이 된다. 산염제의 양을 xkg이라 하고 중화가가 80이므로 탄산수소나트륨의 양은 0.8x 나누기 x 하면 1.8x는 7.2kg, x는 4.0kg이 된다. 전분을 제외한 산염제와 탄산수소나트륨 양 7.2kg에서 산염제가 4.0kg이므로 탄산수소나트륨은 3.2kg이다. 중화가란 산염제 100을 중화시키는 데 필요한 탄산수소나트륨의 양을 가리킨다. 문제 17번 과자 반죽의 믹싱 완료 정도를 파악할 때 사용되는 항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반죽의 비중 2. 글루텐의 발전 정도 3. 반죽의 점도 4. 반죽의 색 답은 2번 글루텐의 발전 정도 글루텐의 발전 정도는 빵 반죽의 믹싱 완료점을 파악할 때 사용하는 항목이다. 문제 18번 케이크 반죽이 30L 용량의 그릇 10개에 가득 차 있다. 이것으로 분할 반죽 300g짜리 600개를 만들었다. 이 반죽의 비중은 1. 0.5 2. 0.6 3. 0.7 4. 0.8 답은 2번 0.6
제시된 케이크 반죽의 부피는 물의 부피와 같고 물의 부피는 물의 질량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비중 측정 시 동일한 컵의 동일한 부피만큼 반죽과 물을 계량하기 때문이다. 비중은 전체 반죽 무게 300g 곱하기 600개 한 값 18만 g을 30리터를 밀리터로 환산하기 위해 30mm에 곱하기 1000mm 한 후 곱하기 10개 한 값 30만으로 나누면 0.6이 된다. 단 물만 1cc는 1mm 1g과 같다. 문제 19번 밀가루 100%, 계란 166%, 설탕 166%, 소금 2%인 배합률은 어떤 케이크 제조에 적당한가? 1. 파운드 케이크 2. 옐로우 레이어 케이크 3. 스펀지 케이크 4. 엔젤푸드 케이크 답은 3번 스펀지 케이크 제품별 기본 배합비는 파운드 케이크 밀가루 100%, 설탕 100%, 유지 100%, 계란 100%이고 퍼프 페이스트리 밀가루 100%, 유지 100%, 물 50%, 소금 2%이고 스펀지 케이크 밀가루 100%, 설탕 166%, 계란 166%, 소금 2%이다. 문제 20번 다음 중 거품형 케이크는 1. 파운드 케이크 2. 스펀지 케이크 3. 데블스 푸드 케이크 4. 초콜릿 케이크 답은 2번 스펀지 케이크 거품형 케이크는 계란 단백질의 신장성과 열변성을 이용하여 만드는 스펀지 케이크가 가장 대표적이다. 문제 21번 과일 파이에 충전물이 끓어 넘치는 이유가 아닌 것은 1. 충전물의 온도가 낮다. 2. 껍질에 구멍을 뚫지 않았다. 3. 충전물의 설탕량이 너무 많다. 4. 오븐 온도가 낮다. 답은 1번 충전물의 온도가 낮다. 충전물의 온도가 높으면 파이의 껍질이 익기 전에 충전물이 더 빨리 끓기 때문에 끓어 넘치는 이유가 된다. 문제 22번 도넛의 기름이 많이 흡수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믹싱이 부족하다. 2. 반죽에 수분이 많다. 3. 배합의 설탕과 팽창제가 많다. 4. 튀김 온도가 높다. 답은 4번 튀김 온도가 높다. 튀김 온도가 높으면 튀김 시간이 짧아지므로 도넛의 기름이 적게 흡수된다. 문제 23번 다음 중 버터크림 당액 제조 시 설탕에 대한 물 사용량으로 알맞은 것은 1. 25%, 2. 80%, 3. 100%, 4. 125%. 답은 1번 25%. 버터크림 당액 제조법은 설탕의 25에서 30%의 물엿, 주석산 크림을 114에서 118도로 끓여서 만든다. 문제 24번 다음 제품 중 이 형제로 팬에 물을 분무하여 사용하는 제품은 1. 슈페이스트리 2. 시폰 케이크 3. 오렌지 케이크 4. 마블 파운드 케이크 답은 2번 시폰 케이크 이 형제로 팬에 물을 분무하여 사용하는 제품에는 엔젤푸드 케이크, 시폰 케이크가 있다. 문제 25번 제품의 팽창 형태가 화학적 팽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와플 2. 팬케이크 3. 비스킷 4. 잉글리시 머핀 답은 4번 잉글리시 머핀 잉글리시 머핀의 팽창 형태는 이스트를 사용하는 생물학적 팽창 방법을 사용한다. 문제 26번 제과 공장 설계 시 환경에 대한 조건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1. 바다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2. 환경 및 주위가 깨끗한 곳이어야 한다. 3. 양질의 물을 충분히 얻을 수 있어야 한다. 4. 폐수 및 폐기물 처리에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답은 1번 바다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과 공장이 바다 가까운 곳에 위치하면 일교차가 커서 온도와 습도를 관리하기가 어렵다. 문제 27번 열원으로 찜을 이용했을 때 주 열전달 방식은 1. 대류 2. 전도 3. 초음파 4. 복사 답은 1번 대류 대류는 가열된 오븐에 의해 뜨거워진 공기가 팽창하여 순환하면서 반죽을 가열하는 것이고 전도는 가열된 오븐에 팬이 직접 닿음으로써 열이 전달되어 반죽을 가열하는 것이고 초음파는 주파수가 들을 수 있는 가청주파수보다 커서 인간이 청각을 이용해 들을 수 없는 음파이고 복사는 가열된 오븐의 측면 및 위면으로부터 방사되는 적외선이 반죽에 흡수되어 열로 변환된 후 반죽을 가열하는 것이다. 문제 28번 거품형 케이크를 만들 때 녹인 버터는
언제 넣어야 하는가? 1. 처음부터 다른 재료와 함께 넣는다. 2. 밀가루와 섞어 넣는다. 3. 설탕과 섞어 넣는다. 4. 반죽의 최종 단계에 넣는다. 답은 4번 반죽의 최종 단계에 넣는다. 50에서 섭씨 60도로 중탕하여 녹인 버터는 반죽의 최종 단계, 밀가루를 혼합한 후에 넣고 가볍게 섞는다. 문제 29번 포장된 케이크류에서 변폐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1. 흡습 2. 고온 3. 저장기간 4. 작업자. 답은 1번 흡습, 적절하지 못한 제품의 냉각으로 인하여 포장된 케이크류에 일어나는 흡습 현상이 변폐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문제 30번 다음 중 파이 롤러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1. 데니시 페이스트리 2. 케이크 도넛 3. 퍼프 페이스트리 4. 롤케이크. 답은 4번 롤케이크. 파이 롤러는 자동으로 밀어 펴는 기계이므로 말기를 해야 하는 롤케이크에는 적합하지 않다. 문제 31번 실내 온도 25도, 밀가루 온도 25도, 설탕 온도 20도, 유지 온도 22도, 계란 온도 20도, 마찰 계수가 12일 때 희망 온도를 22도로 맞추려 한다. 사용할 물 온도는 1. 7도 2. 8도 3. 9도 4. 15도. 답은 2번 8도. 사용할 물 온도는 희망 온도 22도 곱하기 6한갑 132에서 밀가루 온도 더하기 설탕 온도 더하기 유지 온도 더하기 실내 온도 더하기 계란 온도 더하기 마찰 계수 한갑 124를 빼면 8도가 나온다. 문제 32번 달걀의 가식부에서 전란의 고형질은 얼마인가? 1. 12% 정도 2. 25% 정도 3. 50% 정도 4. 75% 정도. 답은 2번 25% 정도. 달걀의 가식부란 계란에 먹을 수 있는 부위로서 전란을 가리키며 전란, 흰자와 노른자의 고형질은 25%이고 수분은 75%이다. 문제 33번 호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호밀 단백질은 밀가루 단백질에 비하여 글루텐을 형성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2. 밀가루에 비하여 펜토산 함량이 낮아 반죽이 끈적거린다. 3. 재분율에 따라 백색, 중간색, 흑색 호밀가루로 분류한다. 4. 호밀분의 지방 함량이 높으면 저장성이 나빠진다. 답은 2번 밀가루에 비하여 펜토산 함량이 낮아 반죽이 끈적거린다. 호밀은 밀가루에 비하여 펜토산 함량이 낮은 것이 아니라 펜토산 함량이 높아 반죽이 끈적거린다. 문제 34번 물 중에 기름을 분산시키고 또 분산된 입자가 응집하지 않도록 안정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은 1. 팽창제 2. 유화제 3. 강화제 4. 계량제. 답은 2번 유화제. 유화제는 물 중에 기름을 분산시키거나 기름 중에 물을 분산시키고 또 분산된 입자가 응집하지 않도록 안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유화제를 계면활성제라고도 한다. 문제 35번 분당의 고형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첨가하는 물질은 1. 검류 2. 전분 3. 비타민C 4. 분유. 답은 2번 전분. 설탕을 마세하여 만든 분당을 실온에 방치하면 주위의 수분을 흡수하여 고형화가 일어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세한 설탕량 기준 3%의 전분을 첨가한다. 문제 36번 간이 시험법으로 밀가루의 색상을 알아보는 시험법은 1. 백화시험 2. 캔달법 3. 침강시험 4. 압력계시험. 답은 1번 백화시험. 백화시험이란 직사각형 유리판 위에 밀가루를 넣고 매끄럽게 다듬은 후 물에 담근 다음 젖은 상태 또는 100도에서 건조시켜 색상을 비교한다. 이렇게 해서 껍질 부위와 표백 정도 등을 상대적으로 판별한다. 문제 37번 다음 중 일반적인 제품의 비용적이 틀린 것은 1. 파운드 케이크 g당 2.40세제곱센티미터 2. 엔젤 푸드 케이크 g당 4.71세제곱센티미터 3. 레이어 케이크 g당 5.05세제곱센티미터 4. 스펀지 케이크 g당 5.08세제곱센티미터. 답은 3번 레이어 케이크 g당 5.05세제곱센티미터. 레이어 케이크의 비용적은 g당 2.96세제곱센티미터이다. 문제 38번 지방의 산패를 촉진하는 인자와 거리가 먼 것은 1. 질소 2. 산소 3. 동 4. 자외선.
답은 1번 질소. 기름에 튀긴 스낵류를 포장할 때 질소를 충전하면 지방의 산패를 억제할 수 있다. 문제 39번. 단순 단백질인 알부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물이나 묽은 염류형에게 녹고 열에 의해 응고된다. 2. 물에는 불용성이나 묽은 염류형에게 가용성이고 열에 의해 응고된다. 3. 중성 용매에는 불용성이나 묽은 산 염기에는 가용성이다. 4. 곡식의 나달에만 존재하며 밀의 글루테닌이 대표적이다. 답은 1번 물이나 묽은 염류형에게 녹고 열에 의해 응고된다. 단순 단백질인 알부민이 계란에 있으면 오버알부민, 우유에 있으면 락토알부민이라고 하며 물이나 묽은 염류형에게 녹고 열에 의해 응고된다. 문제 40번. 어떤 밀가루에서 젖은 글루텐을 채취하여 보니 밀가루 100g에서 36g이 되었다. 이때 단백질의 함량은 1. 9%, 2. 12%, 3. 15%, 4. 18%. 답은 2번 12%. 1. 젖은 글루텐의 비율은 젖은 글루텐 반죽의 중량 나누기 밀가루 중량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 있다. 그러면 36g 나누기 100g 곱하기 100은 36%가 나온다. 2. 건조 글루텐의 비율은 젖은 글루텐의 비율 나누기 3하면 36% 나누기 3은 12%가 된다. 문제 41번. 메가에 함유되어 있는 아밀라아제를 이용하여 전분을 당화시켜 엿을 만든다. 이때 엿에 주로 함유되어 있는 당류는 1. 포도당, 2. 메가당, 3. 과당, 4. 유당. 답은 2번 메가당. 엿에는 엿당이라고 불리는 메가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문제 42번. 탈지분유 구성 중 5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은 1. 수분, 2. 지방, 3. 유당, 4. 회분. 답은 3번 유당. 탈지분유란 우유에서 지방을 빼고 건조시킨 것으로 구성성분 중 50%가 유당이다. 문제 43번. 건조 글루텐 중에 가장 많은 성분은 1. 단백질, 2. 전분, 3. 지방, 4. 회분. 답은 1번 단백질. 건조 글루텐은 80% 정도가 단백질이다. 문제 44번. 커스터드 크림에서 달걀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1. 쇼트닝 작용, 2. 팽창제, 3. 결합제, 4. 저장성. 답은 3번 결합제. 커스터드 크림에서 달걀의 역할은 크림을 걸쭉하게 하는 몽우화제, 크림의 점성을 부여하는 결합제의 역할을 한다. 문제 45번. 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달걀 비린내, 생크림의 비린 맛 등을 완화시켜 풍미를 좋게 한다. 2. 양조주란 곡물이나 과실을 원료로 하여 효모로 발효시킨 것이다. 3. 증류주란 발효시킨 양조주를 증류한 것이다. 4. 혼성주란 증류주를 기본으로 하여 정제당을 넣고 과실 등의 추출물로 향미를 낸 것으로 대부분 알코올 농도가 낮다. 답은 4번 혼성주란 증류주를 기본으로 하여 정제당을 넣고 과실 등의 추출물로 향미를 낸 것으로 대부분 알코올 농도가 낮다. 혼성주는 대부분 알코올 농도가 낮은 것이 아니라 높다. 문제 46번. 다음 중 메가당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은 1. 우유, 2. 꿀, 3. 설탕, 4. 식혜. 답은 4번 식혜. 메가당은 일명 엿당으로 식혜, 조청, 엿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문제 47번. 비타민 B1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단백질의 연소에 필요하다. 2. 탄수화물 대사에서 조효소로 작용한다. 3. 결핍증은 펠라그라이다. 4. 인체의 성장인자이며 항균혈작용을 한다. 답은 2번 탄수화물 대사에서 조효소로 작용한다. 비타민 B1은 탄수화물 연소에 필요하다. 니아신이 항펠라그라 비타민이다. 비타민 B2가 성장 촉진 비타민이다. 비타민 B12가 항균혈작용을 한다. 문제 48번. 남배기 교반에 의해 머랭으로 변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단백질 변성, 2. 단백질 평형, 3. 단백질 강화, 4. 단백질 변폐. 답은 1번 단백질 변성. 남백이란 흰자를 의미하며 교반이란 믹싱을 의미한다. 흰자의 단백질이 교반에 의해 늘어나는 것을 단백질의 변성이라고 한다. 문제 49번. 췌장에서 생성되는 지방 분해 요소는 1. 트립신, 2. 아밀라아제,
3. 펩신. 4. 리파아제. 답은 4번 리파아제. 췌장을 이자라고도 하며 생성되는 지방 분해 효소에는 리파아제가 있다. 문제 50번 20대 한 남성의 하루 열량 섭취량을 2500kcal로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일일 지방 섭취량은 1. 약 10에서 40g 2. 약 40에서 70g 3. 약 70에서 100g 4. 약 100에서 130g 답은 2번 약 40에서 70g 지질의 일일 섭취량은 15에서 25%이므로 지질의 일일 섭취량이 15%일 경우 2500kcal 곱하기 0.25 나누기 9kcal는 41.6g 지질의 일일 섭취량이 25%일 경우 2500kcal 곱하기 0.25 나누기 9kcal는 69.4g이 된다. 문제 51번 다음 중 냉장 온도에서도 증식이 가능하여 육류, 가금류 외에도 열 처리하지 않은 우유나 아이스크림, 채소 등을 통해서도 식중독을 일으키며 태아나 임신부에 치명적인 식중독 세균은 1. 캠필로박터균 2. 바실러스균 3. 리스테리아균 4. 비브리오 폐혈증균 답은 3번 리스테리아균 리스테리아균은 인수공통 감염병을 일으키며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문제 52번 장염 비브리오균에 의한 식중독이 가장 일어나기 쉬운 식품은 1. 식용유 2. 우유 제품 3. 야채류 4. 어패류 답은 4번 어패류 소금을 좋아하는 호염성균으로 폐수에서 잘 생육하므로 장염 비브리오균은 어류, 폐류, 조개류, 해조류 등에 의해서 감염된다. 문제 53번 식품시설에서 교차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것은 1. 작업장은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함 2. 냉수 전용 수세 설비를 갖춤 3. 작업 흐름을 일정한 방향으로 배치함 4. 불결작업과 청결작업이 교차하도록 함 답은 3번 작업 흐름을 일정한 방향으로 배치함 불결작업과 청결작업의 교차로 인해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흐름을 일정한 방향으로 배치한다. 문제 54번 식품의 부패 방지와 관계가 있는 처리로만 나열된 것은 1. 방사선 조사, 조미료 첨가, 농축 2. 실온 보관, 설탕 첨가, 훈연 3. 수분 첨가, 식염 첨가, 외관 검사 4. 냉동법, 보존료 첨가, 자외선 살균 답은 4번 냉동법, 보존료 첨가, 자외선 살균 식품의 부패 방지 처리법으로 방사선 조사, 훈연, 식염 첨가, 염장법, 냉동법, 보존료 첨가, 자외선 살균 등이 있다. 문제 55번 탄저 브루셀라진과 같이 사람과 가축의 양쪽에 이완되는 감염병은 1. 법정 감염병 2. 경구감염병 3. 인수공통감염병 4. 급성감염병 답은 3번 인수공통감염병 이완이란 병에 걸림을 뜻한다. 문제 56번 세균이 분비한 독소에 의해 감염을 일으키는 것은 1. 감염형 세균성 식중독 2. 독소형 세균성 식중독 3. 화학성 식중독 4. 진균독 식중독 답은 2번 독소형 세균성 식중독 세균성 식중독에는 감염형 세균성 식중독과 독소형 세균성 식중독이 있다. 문제 57번 다음 중 아미노산이 분해되어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은 1. 탈아미노 반응 2. 형기성 반응 3. 아민형성 반응 4. 탈탄산 반응 답은 1번 탈아미노 반응 탈아미노 반응은 체내의 아미노산에서 아미노기가 빠지는 반응이며 아미노산은 유기산으로 변화하고 암모니아가 생긴다. 형기성 반응은 미생물이 산소를 싫어하여 공기 속에서 잘 자라지 않는 반응이고 아민형성 반응은 암모니아의 수소 원자를 알칼리기 따위의 탄화수소기로 치환하여 유기 화합물을 만드는 반응이고 탈탄산 반응은 유기산의 카르복실기로부터 이산화탄소를 유리시키는 생체 반응이다. 문제 58번 과자, 비스킷, 카스텔라 등을 부풀게 하기 위한 팽창제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이 아닌 것은 1. 탄산수소 나트륨 2. 탄산암모늄 3. 중조 4. 안식향산 답은 4번 안식향산 안식향산은 간장과 청량음료에 사용되는 보존료이다. 제과 시 사용하는 화학팽창제는 가열에 의해서 발생되는 유리탄산가스나 암모니아가스만으로 팽창하는 것이다. 화학팽창제의 종류에는 명반, 소명반, 탄산수소나트륨, 염화암모늄, 탄산수소암모늄, 탄산마그네슘,
베이킹 파우더 등이 있다. 문제 59번. 경구 감염병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2차 감염이 일어난다. 2. 미량의 균량으로도 감염을 일으킨다. 3. 장티푸스는 세균에 의하여 발생한다. 4. 이질, 콜레라는 바이러스에 의하여 발생한다. 답은 4번. 이질, 콜레라는 바이러스에 의하여 발생한다. 아메바성 이질은 원충성 감염이고 콜레라는 세균성 감염이다. 경구감염병의 특징 1. 소량의 균이라도 숙주 체내에서 증식하여 발병한다. 2. 원인 병원균에 의해 오염된 물질에 의한 2차 감염이 있다. 3. 일반적으로 잠복기가 길다. 4. 면역이 성립되는 것이 많다. 5. 독성이 세균성 식중독보다 강하다. 문제 60번. 보툴리누스 식중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증상 및 징후가 아닌 것은? 1. 구토 및 설사. 2. 호흡곤란. 3. 출혈. 4. 사망. 답은 3번. 출혈. 현기성 강균인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균이 분비하는 독소인 뉴로톡신에 의해 발병하는 보툴리누스 식중독의 주요 증상에는 시력 저하, 동공 확대, 신경마비, 구토 및 설사, 호흡곤란, 사망 등이 일어난다. 추가 정보 업데이트 시 추가 정보를 받고 싶으시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